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민주종편 TV 개국 첫날 첫 진행자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오와 이거고요. 두 글자로 표현하면 심쿵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방송 처음 해보는데요.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제가 좀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아무런 대본이 없이 7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종편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 드리자면, 풀네임은요,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종일편파 방송, 이거의 약자가 민주종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편이 탄생한 이후 우리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리고 편파 왜곡 방송이다,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생한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고생했어요. 허구헌날 매일 3번씩 저를 조리돌림하고 했던 그 종편에 대항하기 위해서 드디어 그런 종편의 맞짱뜨는 우리 종편을 만들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 종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1세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기울어진 운동장, 서글펐어요, 이런 지금 댓글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담아보고자 저희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방송이 바로 민주종편입니다. 갑자기 댓글이 달렸어요. 청문회하고 싶어 안달난 방송인 정청래. 네. 저는 지금 혼자 트위터로 계속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은 다른 방송과 좀 달리 실시간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방송 중에 지금 김호준 전화 왔어요. 이 방송인지 모르고 지금 전화. 여보세요? 지금 방송 막 시작했어요. 방송 중에 전화를 하면 어떡해, 김총수. 이따 주진우 7시 20분에 전화로 연결하기로 했어요. 네. 자, 여러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이 민주종편이니만큼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호준 총수가 지금 갑자기 전화 걸어가지고 뭔 말 하려다가 지금 끊었어요. 저희 민주종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 제가 공교롭게 첫 방송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목요일 날은 정청래의 정치쇼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7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7시 20분부터는 게스트 한 명씩을 제 옆자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첫 손님이 주진우 기자였는데 본인이 까먹었대요. 그래서 전화로 연결하기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는 제가 전국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시에 5분간 저는 휴식을 좀 취했다가 그리고 8시 5분부터는 제 갤럭시 폰으로 직접 네이버나 다음을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를 즉석에서 해설하는 실시간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생방송으로 아무런 대본 없이 실시간 뉴스를 브리핑하는 최초의 역사적 장을 제가 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검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그것도 제가 즉석에서 봐가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다시는데요.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댓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20분경부터는 여러분 댓글로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아무거나. 그럼 제가 아무거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작가, PD들이요. 갑자기 저도 모르는 이런 쪽지를 접어다가 이게 툭 던져놓고 가요. 그러면 여기에 그 PD들이 저한테 뭘 얘기하라는 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툭 던지고 가면 나는 그걸 받아가지고 읽어봐.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질문인지를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도 참 이것을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좀 반대를 했는데 PD들이 강력하게 정청래 의원만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다.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안 된다. 정청래만 그건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 쪽지쇼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2시간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원래 11시간 39분을 필리버스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시간 39분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10시간 하자 그랬더니 PD 작가들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자기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2시간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금요일 날은요. 내일이죠. EJ, 이 작가하고 청정구역의 박누리 아나운서 미모와 지성과 그리고 웃음과 재치와 센스 모든 것을 겸비한 듯한 박누리 아나운서 두 사람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경혜의 오감도, 김경혜와 초대 손님들. 이건 제가 지금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그런 것도 하나 봐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요. 저스티스 리그. 저스티스. 제가 봤을 때 이 정의 이런 건가요? 맞아요? 네. 저스티스 리그. 박범계, 백혜련, 한민수 기자가. 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 그리고 언론인 한민수 기자. 이렇게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저스티스 리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네. 감옥 2년 갔다 오면요. 법조인이 다 돼요. 그래서 법조 3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검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구속자 출신. 여기까지 넣어야 법조 4륜. 그러니까 3륜 자동차가 없어졌잖아요. 4륜 구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리고 프로암 대회인데요. 프로암이 뭐냐? 그러니까 암이 프로 걸렸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프로와 아마추어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김광진, 김빈 그리고 깨시민 유시민이 아니고 깨시민이네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써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역시 7시부터 아수라 발발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최민희, 정태호, 김현, 황창화 그리고 최민식. 영화배우 최민식인가요? 하여튼 뭐 최민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때 그 사건. 아마 옛날에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을 아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김민석, 백원우 두 분이 출연하는데요. 이 김민석 전 의원은 파파이스에 나와가지고 당시 김민세로 불렸던 당시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로 또 돌아가면 그런 선택을 하겠냐? 절대 안 한다. 내가 얼마나 새 취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때 절절한 심정 이거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 김민석, 백원우 두 분 그때 그 사건을 첫 번째로 그거를 할 것을 제가 지금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그걸 좀 해주세요. 수요일 날은요. 이석현 전 부의장 힐러리 이슈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현과 게스트 첫 주는 아임 피터 박주민 의원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2부는요. 진성준의 뉴스파 진성준 의원이 진행하는데
대한민국 방송계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진행을 한다고 앞으로 소문날 진성준 의원이 뉴스파라는 걸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이거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그러면 진성준은 너무 재미가 없대. 그리고 김광진 것도 안 봐도 돼. 이거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목요일 날 하는 정청래 정치쇼만 잘 보시면 돼.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민주종편은요.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미중이용 전인미답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볼람 보고 말람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송의 최종 목표는 진정한 정권 교체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21세기판 독립운동가들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 방송에 많은 응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지금 진성준은 진짜 재미없다. 보지 말자. 정청래만 보자. 정청래만 빛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써 있는데요. 계속 그런 댓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박순실 게이트로 참으로 숨가쁜 역사의 구비구비 20고개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인원 800만 명이 가까운 촛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광장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좀 솔직히 좀 피곤하죠. 피곤해요. 피곤한데 갑자기 코가 가렵지. 그래서 이제 주말이 있는 삶을 좀 살자 그랬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고생한 김에 더 고생했으면 좋겠고 지금 2016년 11월, 12월 이 촛불 혁명은 30년 전에 있었던 87년 6월 항쟁과 맞먹는 것인데요. 그때는 아쉽게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는 쟁취했지만 대통령을 우리가 갖지를 못했죠. 노태우에게 죽 써서 뭐 준 꼴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역사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경계해야 될 지점이 제3지대 제2의 3당 합당이다 라고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량해전 울돌목 전사의 정신으로 제가 지금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제2의 3당 야합을 막고자 저의 의로운 투쟁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의 3당 야합을 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예의주시해서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연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계속 혼자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트위터로 매일매일 길목을 지키면서 한 멘트씩 지금 날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도 응용해서 다른 것까지 잘 감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닥치고 감시, 닥치고 감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벌써 아시네요. 써니킴님, 박지원을 조심해야겠죠. 아주 정답입니다. 이분은요, IQ가 대단하신데,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금방 알아듣고, 박지원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리고 참정치인 정청래 옹, 크크크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를 정청래 옹이라고 부르는 데는 드드드 이렇게 하더라고요. 디귿. 어딘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오늘 첫 방송이라서요. 지금 저 밖에 지금 덜덜덜 떨면서 지금 작가 PD들이 저를 지금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웬 할 일 없는 김현우는 지금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뭔가를 지금 막 쓰고 있어요. 네. 김현우는 제 방송을 지금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금 험담을 떠들고 있는지 김현우는 모르는 채 지금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 뒤쪽에 보시면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백보드, 백드롭, 하여튼 뭐
이게 퍼렇게 이렇게 칠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지금 눈부신 조명이 이렇게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메인 카메라, 그리고 좌우, 그리고 어디 있어요?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CCTV처럼 4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로 메인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저를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주변에 소문을 마구마구 내주시면 내일 하는 이 작가 그리고 박누리 아나운서 하는 내일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 장소는 비밀인가요? 이렇게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요. 방송 장소는 제가 주소를 몰라요. 근데 여의도에서 대방역 쪽으로 좀 오다 보면 하여튼 차가 많이 밀리는 그곳에 있어요. 빌딩 이름이 있네요. 봉덕 빌딩. 봉덕 빌딩 8층.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대방역, 여의도에서 대방역 쪽으로 오다 보면 유턴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턴하는 데 보면 건물이 외롭게 하나 서 있어요. 거기에 봉덕 빌딩이라고. 네, 봉덕 빌딩 8층에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저는 뭐 PD들이나 아무런 상황이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막 툭 던지는데요. 공개 방송도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 방송을 하면 3명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예, 여기 자리에 의자 놓으면 3명, 아니다. 이거 치워놓으면 옆에 6명 정도는 꽉 찰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6명 공개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스튜디오 안에서 숨을 쉬면 안 됩니다. 22시간 참을 수 있는 분 6분을 초청해서 여기서 공개 방송을 하도록 하겠고요. 숨만 참으면 안 되고요. 뭐 방귀를 낀다거나 이렇게 하면 방송에 지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2시간을 버틸 수 있는 분 그분은 이쪽으로 3명씩 3명씩 모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PD가 상당히 불만 섞인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저 PD를 제가 자르겠습니다. 네,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저 PD를 제가 자르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요 방송 장비가 다 저렴해요. 이게 또 방송 장비거든요. 지금 이어폰 주진우하고 방송을 연결하는데 나 이런 방송 처음 봤어요. 제가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주진우가 나한테 전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은 난데 안 아쉬운 주진우가 밖에 전화를 걸어요. 본인도 바빠 죽겠고 행사 중이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편파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갑질 방송이야. 우리가 막 아쉽게 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갑을 하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막 걸어야 돼요. 이런 갑질 방송이 어딨냐. 그리고 출연료를 우리가 안 줘요. 그리고 출연료를 우리가 받을 거예요. 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 나와주세요. 네, 주진우입니다. 주진우 기자. 예, 예. 주진우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주진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주진우가 맞다는 걸 증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아무나 부르면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은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금 생방송으로 한 13만 예. 명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네. 우리 주진우 기자는요, 참 숫기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막 머리도 길러가지고 막 얼굴 가리고 다니고 뭐 인사하라고 그러면 인사도 못하고 근데 기사나는 좀 잘 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질문이 막 있어요. 근데 네. 본인이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주진우 잘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생겼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저도 저를 압니다. 아, 상당히 예, 진실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나랑 출판 기념회에 예. 사인회도 하고 그랬는데 왜 네. 주로 이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남자여서 그렇죠. 아, 남자에서? 네. 아, 긴급 질문 들어왔어. 주진우 그 가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댓글로.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머리 잘리는 거를 정말 싫어해서요. 거울 앞에 앉는 거를 싫어해서 네. 세 달에 한 번씩 자르다. 세 달, 네 달에. 그래서 아, 그 머리를 지금 아. 고수하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질문이 또 올라오는데요. 김어준, 네. 정봉주, 김용민 중에서 누가 인간성이 제일 안 좋냐 하는데. 당연히 인간성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안 누가 좋은데- 뭐 그렇게 뭐 인간성이 다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개개인마다 특징 장점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특히 안 좋은 인간성이 게 좋은 건 김총수 아닌데 아니야? 김총수? 그 인간성은 별로 안 좋은데 매력이 있죠. 또. 아, 매력 있어요? 네, 뭐 김어준은 스마트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꽂히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다 열심히 하죠. 그리고 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정봉주는? 정봉주 의원도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인데 좀 가볍지 않아? 가볍죠. 가볍거나 뭐 항상 흥분 상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약점이 보이는 거는 다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볍고 네. 어디 가서 뭐 흥분하고 그런 거는 있지만 흥분한 대신에 또 열정이 크죠.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정봉주 의원은 네. 어떤 얘기를 듣거나 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잘 기억하고 거기에서 잘 파고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근거를 많이 모아요. 의외로 논리적이네. 어디에서 네. 의외로 논리적이라는 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안을 쫓아갈 때 모아오는 정보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믿을만한 게 많습니다. 아, 그러면 김용민은요? 김용민은 돼지죠. 난 근데 김용민 좋던데. 네, 김용민은 먹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날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돼지미는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만 많이 먹습니다. 네. 봉도사가 나한테 한번 네. 얘기하더라고. 김용민을 극찬을 하더라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정말 편집도 하고 막 그래서 낙검수가 성공할 수 있던 것이 김용민 덕이 크다. 본인은 어떻게 김용민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러지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또 그래?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성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먹고 있습니다. 김용민이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네. 어떤 내용을 썼냐면 정청래 의원이 TV조선에 안 나가겠다고 했다. 이거는 저도 좀 읽은 것 같습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참 좋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요, 뭐 저는 왜 이 다른 사람이 방송에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 그걸 가지고 앞길을 막으려고 그래. 저는 저는 종편에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사실 종편의 영향력과 종편이라는 괴물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TV조선에 있는 시간들도 많이 뺏어오고 네. 조선일보의 지면들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뺏어가는 그런 것도 그렇게 비난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네. 정말 TV조선에 가서 이용당하지 말고 따끔하게 질책하고 사실을 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저희 TV조선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나간다고 해서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나가라고 하는 의견과 주장에 동의하고요. 또 나가지 말라는 의견과 주장에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예. 내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안 나갔는데 다음에 모르겠어. 또 예. 이번처럼 그런 좋은 역대급 최고의 출연료와 그리고 뭐 예. 편집하지 않겠다. 조선일보도 까도 좋다. 그리고 상대 패널도 나보고 지정해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건 특급 대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혹시 모르겠어. 근데 이번에는 좀 너무 내키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예. 그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저도 뭐 예. 두바이를 갔다 왔지만 그 사건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는 우리 주진우 기자잖아요. 네. 제가 오촌, 오래 했죠. 오촌 살인 사건 이거를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한마디로요. 저는 정리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럼 여러 마디로 좀 쭉 해주세요. 여러 마디로. 네. 네. 저기 유경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 재단은 네, 박근혜 대통령과 네,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해먹으려고 네. 만들어놓은 재단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경재단을 최순실과 박근혜의 전횡으로 인해서 네. 문제가 생기자 박근영한테 그 소유권이 넘어가죠. 네, 근데 박근영 이사장이 있을 때도 계속해서 박근혜 최순실 쪽에서 흔들고 괴롭히고 그래서 그 유경재단을 빼앗아 갑니다. 네. 결국은 조폭과 깡패를 보내서 네. 마지막 싸움을 정리를 네. 한생병 환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네. 동생한테 재산을 뺏어오는 싸움에 조폭을 보내는 사람들이 네. 우리 대통령과 우리 최순실 씨입니다. 그 사람들의 저기요 그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박근혜로 해주세요. 네,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보디가드이자 행동대장이었던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네, 유경재단을 뺏어온 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을 주장하다가 그 공치사가 정확히 안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많은 권한을 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삐졌구나. 박근혜와 최순실과 박지만을 욕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삐져서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동욱 씨, 그러니까 네. 박근영 씨 측에서 증인으로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할 때 재판에 나가기 직전에 그 살해를 당하죠. 네, 살해를 당하고 살해를 했다는 사람은 자살을 하죠. 근데 이 사건에 미스테리가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주변에 많은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많은 기괴한 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유경재단 주변에는 조폭이 많고요. 네네. 의문의 사건이 많고 살인 사건이 있고요.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고 행방불명자가 많습니다. 그게 박근혜와 유경재단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신동욱 씨 있잖아요. 네, 신동욱 씨가 박근영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박근영이 더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원래 그 집안은 사이가 형제간에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게 깡패를 보내서 네, 아니 형제간에 재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형제간에 재산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일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조폭을 보내고 깡패를 보내가지고 싸움을 하는 집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좋은 사이도 아닙니다. 박지만 씨하고 박근영 씨하고 한편이었을 때는 최태민의 소나기에서 박근혜를 빼주세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태우한테. 형제 간의 네, 우정이나 이렇게 형제 간의 정이나 그런 가족애 같은 거는 찾아보기 힘든 집안이죠. 굉장히 특이한 집안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니까 네. 신동욱 씨가 네. 그 유경재단 어린이 그 회관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나무를 뱄다. 예. 그리고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식수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던데 네. 나무는 왜 뱄어요? 신동욱 씨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지 못해가지고요. 주진우 기자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무 벤 거는, 그때, 작은 꼬투리를 가지고 신동욱 씨를 계속 괴롭혔어요. 사실 네. 박용철 씨가 네. 청도 납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있었어요. 청도로 박용철이 신동욱을 납치해서 그 마약을 먹이고 그거를 마약범으로 구속시키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려고 했다. 살해하려고 했다는 게 신동욱 씨 주장인데 네. 청도에 가서 그 술을 마시고 어떤 납치나 그 살해 미수의 그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신동욱 씨가 2층 방에서 막 도망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속옷 차림으로 도망갔다는 거잖아.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납치 사건 전에 박용철 씨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네 고모가 신동욱 씨를 박근영 씨하고 결혼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몇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게 박용철 씨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그네 고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박용철 씨죠. 응? 박용철 씨죠. 박용철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네 고모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네 고모라고 불렀어요. 박용철 씨가. 네. 그러니까 박용철 씨가 뭐 박근혜 보디가드 비슷하게 해서 수행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수행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행도 하고 무슨 일 처리도 하고 굳은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실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기도 했다고 그 박용철 씨 지인들과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살인 사건이요? 네네. 아니, 유경재단 폭력 사건은 2007년도에 일어난 그때 사건이고요. 일어났고 살인 사건은? 네, 살인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1년에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유경재단부터 사건부터 그리고 네. 오촌 살인 사건을 계속 지금 주진우 기자가 탐정처럼 수사관처럼 지금 취재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2007년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 때부터 제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박근영 씨와 그다음에 박근혜 그 대통령 주변은 그 전부터 취재하기 시작했었죠. 2005년 6년부터요. 근데 두바이는 왜 가게 됐어요? 뭐 결정적인 제보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박지만 씨에게 뭘 그 전하는 측근, 그러니까 박지만 씨의 측근의 내부 정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몇 가지 정황을 얘기해서 그 정황을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정청래도 그때 같이 갔었던가요? 정청래 의원이 취재 차원은 아니었고요. 네. 저희들 그 취재가 워낙 위험한 사건이어서 그걸 보호한다는 차원, 그리고 사실 규명을 한다는 차원으로 정청래 의원이 오셨죠. 훌륭하신. 그때 정청래 의원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그 같이 간 기자와 그다음에 변호사와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역할을 전혀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충분히 하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옆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는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서 있기만 했는데 그래도 같이 서 있어가지고 엄청 든든했습니다. 같이 서 있어가지고. 네. 그 지금 이 오촌 살인 사건이 지금 아직 뭐 진실이 밝혀졌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때 이거는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수사를 해서 진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족이 의문사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지만 씨가 이 죽음의 사실을 실체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한을 풀고 싶은데 박근혜, 박지만 씨는 물론이고 살해당한 사람들, 그리고 자살했다고 주장당하는, 그리고 자살당한 사람들 가족조차도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쉽사리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정말 특이한 것은 오촌 살인 사건 박용철, 박용수 둘만 죽은 게 아니라 이 관련자들이 또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네. 박용철, 박용수만 죽은 게 아니고 이 연관자들이 또 죽었잖아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박용철, 박용수, 그리고 박용철을 모시고 갔던 박용철의 부하였는데요. 그 마지막 술자리로 운전을 했던 황성문웅이라는 사람도 그 라면 먹다가 급사합니다.
그리고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 관여했던 어떤 조폭은 행방불명이었고요. 다른 조폭은 종교에 귀의해서 단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다른 조폭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그 살인 미수, 납치 살인 미수 신동욱 씨 사건에 관여했다는 중국 조폭 삼합회 대원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네. 사람들로 행방불명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혹시 뭐 생명의 위협 같은 걸 느낀 적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서 협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 도끼를 쓰는지, 어떤 사람이 망치를 쓰는지, 어떤 애들이 왔다 갔는지, 그런 내용을 보고 듣고 계속 취재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위협이 얼마나 실질적이었고, 네. 얼마나 극악한지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협박 많이 당했죠. 전화해서 욕하는 건 물론이거냐. 그 다음에 제가 그 한센병 환자들이 조폭으로 박근혜 최순실 씨 주변에 그 조폭으로 동원돼 가지고 그 싸움에 나섰던 것까지 취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만나고 위협도 당했는데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저도 웬만하면 제가 겁내하지 않는데 이 취재는 좀 무서웠습니다. 아, 그래요? 중고차 판매하는데 그 옆에서 끌려가서 얘기 듣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자, 근데 무서워도 끝까지 취재는 해야 되는데 그럼요.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 수사 발표를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많이 있어요. 수사하면 ABC가 아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문제점을 좀 몇 가지 경찰이 말하는 얘기해주세요. 증거라는 칼이나 다른 자료에 지문이나 DNA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CCTV를 하나도 확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화 내역 조회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수사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나오는 유서,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소화제를 먹었다던가, 그런 강장제, 그러니까 설사약을 먹었다던가,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졸피뎀은 뭐예요? 졸피뎀. 수면제입니다. 수면제인데, 수면제. 지금 최순실 씨 집안에서 가장 애용하고 있는 수면제인데, 그럼 맥주에다가 수면제를 졸피뎀을 타서 네, 먹으면 졸려요? 그렇죠. 수면제이기 때문에 자게 되죠. 그래서 근데 누군가 졸피뎀을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용철 씨하고 박용수의 네. 위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박용철 어느 누구도 졸피뎀을 처방한 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기 직전에 술을 마셨잖아요. 예, 그 술집이 스텝바잖아요. 네, 근데 스텝바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라면서요. 네, 스텝바라고 얘기하고 경찰 조서에도 스텝바로 나왔었는데 네. 강남에 스텝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경찰 조서에 나온 스텝바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어제 것이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네. 태국에 스텝바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태국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이 조서를 꾸미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술집을 수사 기록상에 쓴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네. 알 수 있죠. 6일 날 새벽에 네. 박용철 씨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네. 그 등산객이 신고를 해서 박용철이 수유리에 있는 한 공원 앞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네. 신고를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목을 맨 박용수 씨가 네. 북한산에서 발견됩니다. 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수사 결과를 거의 발표합니다. 중간 수사 결과를 하면서. 그날 박용수 씨가 박용철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발표합니다. 첫날 너무나 서둘렀고요. 그리고 네. 수사하려는 흔적이 없었어요. 제가 관심이
없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찰서에 갔었어요. 근데 네. 허둥지둥 덮으려고만 했지 수사는 하지도 않았어요. 수사한 사람이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건 네. 터무니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그럼 평소에 예. 박용철 씨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진 못했는데 저 사람이 행동대장이고 누구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저하고 인사는 못했지만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박용수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박용수 씨는 모르는 사람인데 박용수 씨는 굉장히 순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그 나쁜 소리를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신동욱 씨랑은 언제부터 친해졌어요? 그때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고 신동욱 씨가 재판받으러 다니고 네. 그때부터 사실 저는 박근영 씨하고 친하게 지냈죠. 아, 박근영 씨, 네. 박근영 씨한테 호칭을 뭘로 해요? 저는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자꾸 박근영 씨가 저 만났을 때 네.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님이라고 제가 불러달라는 얘기 안 해요? 누님이라고는 아니고요. 자기가 호가 있다고. 호가 소운인데 소운. 소운? 그 소운이라고 불러달래요. 힐소의 구름은? 아니 한자는 모릅니다. 근데 네. 소운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아니 소운님이라고 소은이야, 소운이야, 소원이야. 운이요, 운. 구름 문자. 예. 네네네. 그래서 신동욱 그렇습니다. 씨하고도 네. 파파이스도 같이 나가고 신동욱 씨하고 저 오래된 관계입니다. 오래된 취재 관계였고요. 둘이 그래서 이제 지금 친하게 됐어요? 아니 친한 건 아니고요. 네. 그때 이 사람이 이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많이 하고 네. 현실과 떨어진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친일 발언 같은 경우. 네. 근데 그러더라도 그 박근혜 씨 집안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신동욱 씨하고 박근영 씨예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박근영 씨하고 신동욱이 박 씨 집안에서 제일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하기로. 그러면 신동욱 씨랑 좀 친한 것 같으니까 그분이 네. 공화당 총재잖아요. 네. 그분이 가끔 저를 씹었어요. 네. 왜 그랬는지 좀 물어봐서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왜 그랬는지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공화당 총재라고 하는데 공화당이 있어요, 실제로? 공화당에 있죠. 전국에 지금 지역 조직도 다 있어요? 지역 조직 그런 건 없고 몇 명 있겠죠. 진짜 정당은 아니죠, 그러면? 정당이라고 하는데, 지역 조직이나 사람이 많아서요, 정당이나. 자기가 정당이고 총재라고 하는데, 네. 그냥 두자고요. 김어준도 자기가 총수라고 하는데, 그냥 나도 줍시다. 청래당 만들려고 그래. 알았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카페 만든다는 거야.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네. 많이 하세요. 종정 세력이라고 있어. 자, 알겠어요. 저는 가볼게요, 이제. 자, 주진우 기자. 하여튼 네. 오늘 출연해줘서 고맙고요. 우리가 출연료를 드릴 수는 없고 출연료를 받아요, 네. 우리가. 네. 예, 출연료를 이쪽으로 좀 송금해 주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알겠어. 네,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주진우 기자와 함께 낙곰수 살인방의 근황부터 그리고 오촌 살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주진우 기자는 진짜 이 끈질긴 기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자 같은 기자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어법에 안 맞네. 도저히 분노한다. 이거랑 똑같은데. 하여튼 아주 귀한 언론인이고 그리고 탐사보도는 대한민국 둘째가라면 서로 할 그런 기자죠. 이상호 기자가 더 훌륭한지 주진우 기자가 더 훌륭한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훌륭합니다. 둘 다 왜 훌륭하냐. 엄청나게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요. 어제 이상호 기자 전화했더니요. 형님 나 지금 검찰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저 김기춘한테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받으러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주진우 기자도 엄청 고소고발 당하고 재판받고 이상호 기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진우 기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상우 기자도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 댓글은 꼭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별풍선 달려면 어떻게 하라는데요? 별풍선을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부 시작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별풍선이 우리의 사실은 이게 수익 구조, 먹거리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의원님 감기 아니죠? 네, 감기가 아니고요. 감기는 아닌데 자꾸 목소리가 감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부 좀 남았는데요. 제가 현 정국에 대해서 브리핑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지금 전화를 일찍 끊는 바람에 제가 지금 긴급 전국 브리핑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무현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대선까지 4단계의 고개를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회 탄핵이었고요. 그래서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대결하는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는 지금 개헌을 매개로 개헌을 하자. 지금은 시기상조다. 정권교체 이후에 하자 하고 개헌과 비개헌파가 지금 충돌하는 2라운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개헌을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노림수가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탄핵 국면과 박근혜 퇴진 국면의 이슈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정치적 꼼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친문, 친박 빼고 다 모이자 하는 명분으로 개헌의 깃발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을 몇몇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이분이 미국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최초로 한마디 했죠.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무성 역시 개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추호 선생,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추호 선생도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촛불 국면을 마음속으로 찬성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매모호 알쏭달쏭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 중심으로 개헌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개헌을 깃발을 보고 다 헤쳐 모여라. 이것이 이제 제3지대 제2의 3당야의 3라운드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새누리당 비박계들이 27일 날 탈당을 결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5명이 탈당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당을 만들겠죠.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정병국 의원, 주호영 의원 2명을 지금 내정한 상태입니다. 이 창당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비박당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비박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손학규도 또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재호의 늘푸른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또 한 세력이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이 각자 당을 만들었는데 그 각자 모든 대통령 후보를 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그럼 다 모이자.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꼴만은 우리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친박, 친문 배제시키고 양극단이 세력들이다. 패권주의다. 그러면서 패권주의라고 친박과 친문을 공격하면서 본인들의 패권을 잡으려고 제3지대
해체 모여를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3라운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친박당, 제3지대, 민주당 뭐 이렇게 3개 내지 4개, 정의당까지 5개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대통령을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마지막 4라운드의 피 터지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탄핵 찬성과 반대 1라운드, 그 다음에 개헌과 비개헌 2라운드,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이냐 아니냐 이게 3라운드, 그리고 대통령 선거 본선 이것이 이제 4라운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라운드를 넘고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는 진정한 정권 교체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 그것을 통한 친일단체 청산과 유신 망령 해소, 그리고 세월호의 진상규명, 박근혜 부역자 처벌, 그리고 테러방지법 국정교과서 원천무효 이런 것을 시키고, 그리고 재벌 해체, 그리고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서민 감세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아직은 촛불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현사 주장합니다. 어떤 분이요? 저보고 아재당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본인이 직접 만드세요. 네. 저는 청래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아재당은 아닙니다. 저는 청래당을 만들어서 청래당 당원들과 함께 지리산 산악 극기훈련도 가고 그리고 백두산도 한번 가보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비박이 신당 창당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요. 자, 이제 비박이 정당을 이제 만들면은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것에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우리 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호 1번이 됩니다. 기호 1번이 되면 저 TK, PK 지역에서 주야장천 1번만 찍었던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또 습관적으로 1번을 찍을 수도 있어요. 이거 참 걱정되네. 근데 2번만 계속 찍었던 분들은 또 2번을 또 찍으면 어떡하지? 이런 또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기호 1번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친박당이 2번,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 비박당이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26년 만에 4당 원내교섭단체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때 민자당, 그 다음에 국민회의인가요? 국민회의, 평민당, 그 다음에 통일민주당, 그 다음에 자민련인가요? 공화당인가요? 자민련. 이렇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 4개가 군웅할거하는 것처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1년도에 3당 합당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4개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든 이합집산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대에 참 역술인으로서 그런 감이 지금 막 왔어요. 젊게가 왔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적자 정통으로서 정권을 잡아야 진정한 정권 교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박당이나 국민의당이 야합에서 정권을 잡는 것은 정권 연장이지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울돌목 전사로서 길목을 지키면서 박지원, 김무성 연대에 대해서 제가 강렬하게 무려 70번의 폭탄을 투여한 것은 그것이 역사적 의미로 보나, 그리고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의 관점으로 보나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심정으로 전 트윗 폭탄을 계속 던졌고 앞으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폭탄을 토해할 때는 여러분 같이 짱돌이라도 들어서 같이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번에 박지원 대표가 문자 폭탄을 무려 6만 통을 받았답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정청래 컷오프 됐을 때 중앙당 그리고 시도당에서 일주일간 전화 폭탄으로 당직자들이 매우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6만 통의 문자 폭탄을 받은 박지원 대표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6만 통씩이나 문자 폭탄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만큼 국민들이 싫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6만 통을 보냈을까요? 근데 앞으로 제2의 3당 야합을 또 시도하는 것이 들켰다. 그러면 그때는 16만 통 정도를 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대에 참 적발인으로서 3당 야합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쪽쪽 적발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테니 여러분들은 문자 폭탄으로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하루 종일 평파방송 민주 종편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첫 개국하는 첫날 영광스럽게도 제가 첫 방송 첫 진행자로 고액의 스카우트가 아닙니다만 아무런 액수 지불 없이 제가 스스로 여기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써주시고 정말 신기하네요. 막 댓글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정청래 너무 멋있다. 정청래 진짜 대단하다. 정청래 정말 너무 멋진데? 오늘 방송 너무 좋은데?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 없고 다른 얘기들만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요. 저는 PD는요. 저보고 몇 분 쉬라고 그랬지? 5분 이렇게 휴식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저는요. PD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8분 정도 쉬다가 8시 5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분 후면 8시 아니다. 지금 8시 다 됐네. 그러면 8시 8분 8초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를 마치고 2부는 8시 8분 8초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네,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8분 동안 배고프신 분들은 컵라면 하나씩 끓여 먹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8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 여러분 2부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8시 8분 8초에 들어왔습니다. 팔팔한 실시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청문회 잘 보셨습니까?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모르쇠, 조여옥 말바꾸기, 한 발짝도 못 나간 청문회 이렇게 뉴스원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뻣뻣한 우병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의원들 속수무책이었다. 국조특위 26일 구치소 최순실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88년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문회 스타로 화려하게 세상에 얼굴을 알린 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일약 청문회 스타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붙잡았는데요. 그때 노무현 국회의원 청문회 스타가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은 재벌 회장들에게 증인 이렇게 다 부르지 않고 회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어떤 우리 여자 직원이요, 스튜디오 문이 안 지금 닫힌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아무 소리도 못 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얼굴이 벌개지면서 지금 계속 웃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증인 이렇게 공식 호칭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어떤 재벌 회장에게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못 해주면서 정권에게는 낼름낼름 그 거액을 갖다 바치냐 이러면서 막 이 진정으로 분노하고 그리고 그 약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환호했습니다. 창밖에서요 저를 힐끔힐끔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눈으로 쏴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청문회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애를 쓰고 그리고 진실을 캐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오늘 이 뉴스원의 평가는 좀 후한 점수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저도 지방 출장 때문에 차량 이동하면서 간간히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오늘 우병우 증인의 답변 전략을 제가 캐치해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그렇지 않은 이유를 물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소홀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주로 빠져나갔는데 우꾸라지 잡게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그거를 잡으려면요. 미꾸라지는 손으로 잡으면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거는 미꾸라지가 움직일 때 송곳으로 폭 찔러야 돼요. 그래서 한 부분을 깊게 파야 됩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어쨌든 오늘 우병우 청문회는 그랬고 대체적으로 그래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애를 쓰고 그리고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손혜원 의원이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잘했어요. 안민석 의원. 박영선 의원도 잘했어요. 잘했고 새누리당 장제원, 황영철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미꾸라지가 있었다면 청문회를 하고 있는 청문회 국회의원들도 몇 명의 미꾸라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완영, 네, 이분, 이만희 뭐 이런 분들은 계속 위증을 교사했다 하는 의혹에서 휩싸여서 오늘도 청문회 초반부에 상당히 아수라장이었다 이렇게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완영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청문위원으로서 본인의 누명을 벗기 위한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 이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또 이 김성애 보좌관이 전화를 가왔네. 왜 전화했는지.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중이야. 민주종편. 너 김성애 왜 전화하는 거야 지금? 민주종편을 방해하는 거야? 왜 전화한 거야 근데? 아무리 내 보장하지만 반말을 하면 안 되지. 김성희 씨, 왜 전화하셨습니까? 나를 문득 보고 싶어서. 네. 정청래 정치쇼를 그럼 봐주세요. 네, 그리고 9시 이후에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공손한 전직 국회의원 본 적 있어요? 지금 존댓말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의 전 보좌관, 김성애 보좌관. 보좌관 중에서는 제일 유능하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손혜원 의원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저한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정청래 의원 보좌관이었다는 명예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계속 잘해주고 그리고 오늘 우병우를 왜 못 잡았다고 언론들이 지금 난리야 지금. 속수무책이라고. 많이 잡았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꾸라지는 손으로 잡으면 미끌미끌해가지고 안 잡혀요.
그러니까 핀셋 같은 거 있잖아요. 손끝 같은 걸 콕 찔러서 잡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생방송 중인데 네, 빨리 끊어야 되겠어. 심지어 보고 있어 지금. 김성희 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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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1부에는 김어준 총수가 전화를 하더니 2부에는 김성희가 전화했는데 내가 마치 전화를 하라고 한 것처럼 사실 제가 시켰어요 하라고. 자, 그래서 한 발짝도 못 나간 청문회다 이런 혹평이 있는데 우리 손혜원 의원실의 김성희 보좌관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역시 정치인 보좌관 출신답네. 뭘 그렇게 얘기를 해. 오늘 많이 죄송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노승일 태블릿 PC 아니더라도 최 국정농단 입증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이건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서 최순실이 쓰던 노트북서 청와대 문건을 카피해서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태블릿 PC의 증거 논란에 태블릿 PC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최순실이 국정농단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거는요. 어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장관 지금 공석 중입니다. 법무부 차관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가 맞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밝혔죠. 이거는 최순실이 전화를 통해서 태블릿 PC가 훔쳐간 거다. 이런 식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박영선 의원이 녹취록으로 공개했는데요. 그것이 수포로 돌아왔다. 실패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블릿 PC의 소유와 관련해 위증 논란도 불거진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질문하자 일단은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흔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승일 전 부장은 그러면서 고영태와 저는 최순실이 청와대 자료나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다 제출했고 그 다음에 검찰에 제출한 제 자료를 보면 대통령 연설문도 있고 청와대 문건이 파일로 한 건씩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연설문 같은 경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이 쓰던 노트북에서 제가 카피해서 가져왔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같은 경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이 쓰던 노트북에서 제가 카피해서 가져왔고 청와대 다른 문건도 제가 쓰던 컴퓨터를 최순실이 잠깐 사용해서 그것을 카피해서 가져왔다라고 노승일 전 K 스포츠 재단 부장이 오늘 의미 있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초로 이런 시도는 처음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제 핸드폰을 꺼내서 지금 실시간 뉴스를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서 제 의견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최순실 없었던 최순실 청문회. 네, 그래서 구치소 청문회를 또 시작한다고 합니다. 구치소 청문회는 한복그룹 정태수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서 서울구치소에서 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여러분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구치소 청문회는 한복 정태수 회장 청문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5차례 걸쳐 116명 증인을 채택했고 8대 재벌 총수 우병우 최측근들이 불려 나왔다. 국민적 의혹 푸는 데는 크게 미흡했다. 의원들 변죽만 올리고 감정적 대응으로 눈살. 요거는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눈살만 찌푸린 건 아니죠. 물론 이완영 뭐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눈살만 찌푸린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인상을 쓰게 만들었죠. 열받게 만들고. 그랬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매금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옥석을 구분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의 명적 국회의원 사용법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네.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를 한다는 소식이고요. 좀 약간 재밌는 기사가 떴군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통령 대행 5순위 모두 경기고 출신이랍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내라고 그러는군요. 막내. 자, 어떤 사연인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등장하면서 공교롭게 경기고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 고리 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국무위원 1위부터 5위 순위 모두 경기고 출신인데 여당 원내대표까지 경기고 출신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당장 정우택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부터 황 권한대행과의 학연을 숨기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황 권한대행과의 만찬 회동 자리에서 다행히 권한대행과 저는 고교와 대학 학연을 갖고 있어 지금 보기에도 명콤비로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난국을 극복해가는 내 콤비 플레이를 해보자 라고 말했고요. 정 원내대표는 경기고 68회로 72회 졸업생인 황 권한대행의 4년 선배고요. 두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원내대표로 만나기 이전부터 고교와 대학 선후배 관계를 바탕으로 자주 만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권한대행 상위 순번 5사람이 모두 경기고 출신인데 정부조직법 22조와 26조에 따른 국무위원 순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 다음이 황교안이 아웃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준식 사회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이 매겨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외교부 장관이 그 다음 순서인 것 같은데 부총리가 생겼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 다음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그 다음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렇게 권한대행이 서열 순서가 그렇게 지금 돼 있다는군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뭐 특정 고등학교를 제가 여기서 뭐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고등학교 학연이 있기 때문에 안 풀릴 걸 풀리고 뭐 그런 일은 잘 없겠죠. 그리고 또 이 학연이 잘못 작용하면 이것 또한 구태이기 때문에 학연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일보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렇게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우병우 대법원장 사찰 의혹 내가 청 들어가기 전에 일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발뺌을 했고요. 장차관 사생활 뒷조사 안 했다. 국립대 총장 인사도 관여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갑자기 시간이 멈췄어요. 네, 시계를 제자리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커서요. 울려가지고 시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시각 8시 24분을 가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김영한 비망록 내용을 근거로 장차관 사생활을 뒷조사한 것 아니냐는 도의원. 이분이 국회의원인데 도의원이라고 항상 불려져요. 이분은 도종환 의원입니다. 도종환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야. 도의원이야. 네. 도의원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생활 조사는 아니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 청문회 우병우 증인에 대한 그런 기사가 오늘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헌재에서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헌재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시간대별 남김없이 대통령 당신이 직접 얘기해라. 어느 누구보다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결자 해지 차원에서 박근혜가 직접 소명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 13개 탄핵 사유 5개 유형으로 직권으로 압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5개 유형으로 리셋을 했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통령 탄핵 심판이 22일 시작됐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 사유를 압축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분간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1차 준비 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고 사건의 쟁점을 압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5가지로 압축을 했는데요. 그 압축한 유형을 이렇게 또 보면은요. 헌재가 5가지로 압축했는데요. 첫째, 최순실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는가 여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가. 세 번째, 언론의 자유 침해. 이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거는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이 5번째가 가장 명징한 탄핵 사유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800억 원 가까이 걷었는데 그것이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아마 탄핵을 가를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박근혜 씨가 탄핵을 당해야 될 이유는 저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서 결국은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죠. 네. 이 정도로 실시간 뉴스 브리핑은 마치겠고요. 자, 다음에는 쪽지. 쪽지인데 댓글이 과연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댓글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이거 여자를 폄하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댓글 하실 분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자, 근데 의자가 없으니까 서서 그냥 하세요. 자, 댓글. 네. 들어왔습니까? 네. 네, 읽어주세요. 오늘 청문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문회 기사가 이 목소리도 나가나요? 네. 네,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자, 우병우는 어떻게 해야 기억이 살아날까요? 아는 게 하나도 없던데라고 김범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거 즉석 질문. 이게 뭐 거의 뭐 법륜스님만 증문즉설인가요? 직문직설인가요? 하여튼 정청래의 증문즉설을 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이 명석한데도 불구하고 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냐? 기억을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보니까요. 나름대로 이미지 관리, 얼굴 표정 관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호통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긁어야 돼요. 이럴 때. 그래서 자존심 상한 것을 말을 많이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텝이 꼬인 것을 낚아채가지고 말을 빠른 속도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의외로 본인이 생각 못한 것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청문회는 성동격서입니다. 이 질문이 무슨 답을 요구하려고 이런 질문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질문을 막 해야 돼요. 의외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장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인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순실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최순실 이름이 뭐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우병우 증인 빨리 얘기하세요. 최순실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약간 재밌기도 하면서 그러면 최순실이 기억 잘하시네요.
최순실 언제 알았어요?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 최순실은 기억하면서 최순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기억 못해요? 이렇게 성동격서로 빠른 속도로 촌철살인으로 그렇게 질문을 몰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분들은 소화를 못해 이렇게 가르쳐줘도 기본적으로 위험 있는 얼굴 그리고 얼굴이 좀 커야 돼.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쏘아가면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한다면 우병우도 기억력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의원님 재미없어요? 저분 있잖아요. 저를 기죽이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다고 기 안 죽어요. 네. 자, 그 다음 댓글. 네, 최순실의 눈빛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순실 눈빛은요. 최순실 눈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댓글 읽어주는 분이 지금 댓글을 읽었는데요. 전형적으로 어떤 유형의 눈빛이냐면요. 강약 약강이에요. 강약 약강. 뭐냐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는 강한 강약 약강형 눈빛이에요. 그리고요. 눈빛이요. 이렇게 쭉 쳐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겁에 질린 듯한 눈빛. 검찰 처음에 출두할 때 그런 눈빛이었고요. 또 구치소에서 검찰청 조사받을 때 오면은 상당히 본인이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아주 부끄러운 눈빛 이런 눈빛이 있는데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니까요. 이분은 건방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분이고요. 이분의 말투의 특징 제가 얘기해 볼까요? 걔네, 얘네, 걔는 다 말이 그래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투를 가졌더군요. 쟤는, 걔는 그런 말투. 상당히 이것은 사람을 아래로 내려 깔아보는 그런 눈빛, 말투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언론 보도에 보니까 최순실 씨 독일 재산이 8천억에 이른다 이렇게 나왔던데요. 유치원 원장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지 그 비법도 특검에서 낱낱이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댓글이요. 의원님께 후원하고 싶은데 후원 계좌 좀 열어주세요라고 들어왔습니다. 후원은 하실 필요 없어요. 이분들이 우리 지금 PD 작가들이요 후원에 목을 매는데 후원에 목 맬 필요 없어요. 방송을 잘 하게 되면 후원하지 말라고 그래도 후원 계좌를 막아놔도 막 들어와요. 그래서 후원금은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원을 얘기 안 해도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 방송이 엄청 위대한 방송이긴 하지만 엄청 가난한 방송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청취자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후원금은 앞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하고 대신 방송 밑에 자막에 내 얼굴을 가릴 정도로 후원 계좌를 띄우세요. 우리는 말로 하지 말자고. 아셨죠? 그래서 제 얼굴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입 모양이 있는데 후원 계좌를 여기다 아예 써주세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자고. 네. 그래서 후원 계좌는 그렇게 자막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막 김광진 이런 친구 나오잖아요. 그러면 눈을 가리세요. 그걸로. 후원 계좌 이걸로. 눈을 가리고 진성준은 재미없으니까 얼굴 전체를 있잖아요. 후원 계좌로 가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정청래 의원님은 종편에 안 나가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민주종편 외에 다른 종편에 나가신다면 꼭 생방송만 나가주시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사실 이번에 그 아주 훌륭한 댓글 질문이었어요. TV조선에서 섭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JTBC 손석희 효과가 엄청났답니다. 광고 효과가. 그래서 광고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3% 이상 나오는 시청률이 괜찮게 나오는 프로도 TV조선에 잘 없답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그동안 안티조선 운동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 조중동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주 순결한 처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조중동에는. 그래서 이 정청래를 섭외해서 TV조선판
썰전. 이름까지 지었더라고요. 화투. 말씀화, 투쟁할 투. 그래서 화투라는 프로그램을 하자. 제가 당연히 거절했죠. 여기 제안을 받자마자. 그때 또 찾아왔어요. 또 거절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저한테 3번 찾아오고 작가는 사무실에 와서 하루 종일 뻗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간접적으로 저한테 전해달라며 역대급 최고의 출연료. 참 그런 거 안 나가고 왜 이 무료 방송 여기 나와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하여튼 역대급 최고의 출연료. 그 다음에 상대 패널도 내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연예인, MC, 사회자도 나랑 상의하겠다. 조선일보를 까도 편집하지 않겠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조건이라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싫어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청래 그 한 몸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어준 총수, 손혜원 의원, 이동영 작가, 정봉주, 주진우, 김현, 최재성 이런 분들이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마포 사람들도 다 나가라 그랬는데 제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로 찬반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5대5 정도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한 몸 불살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TV조선에 나가서 적진, 본진에 가서 싸워달라. 적의 칼로 적을 쳐라. 이런 의견에 그런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 반대하는 측은 정청래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온 소신과 원칙인데 아무리 TV조선에서 좋은 조건과 무편집과 이런 걸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지켜질 리 없고 너무나 거기에 나가서 나가는 것은 그동안의 가치를 너무 허망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TV조선은 내년 3월에 종편 제어가 때 잘릴지도 모르는데 정청래 덕분에 다시 종편 제어가를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되고 시청률도 망해야 되고 없어야 될 방송이다. 근데 왜 나가냐. 저는 그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슴이 시키지 않으면 뭘 못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낼 수가 없고 흥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더 많았어요. 많았는데 내키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그래도 좀 이렇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사명감을 나가서 내가 잘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로는 나가면 안 되겠다. 내키지 않는다. 저는 누가 욕을 해도 제가 의지가 있고 소신이 있으면 저는 그냥 합니다. 조중동 종편에서 그렇게 저를 씹어도 조중동 종편과 싸워왔듯이 13년간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했듯이 제 의지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결국은 오늘 새벽 최종적으로 TV조선에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오늘 정리했는데요. 민주종편 시청자를 위해서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근데 오늘 있잖아요. JT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썰전 팀에서. 그래서 200회 특집에 특별 게스트로 정청래 의원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JTBC는 오케이 나가겠다. 1초의 고민도 없이 JTBC니까 나가겠다. 그리고 저는 JTBC 손석희 앵커가 뉴스룸을 진행한 초창기에 제가 2번 초청받았어요. 뉴스룸에. 그런데 제가 안 나갔어요. 왜냐? 손석희는 훌륭하더라도 정청래는 또 정청래 길이 있다. 그래서 JTBC 출연도 지금까지 제가 거부해왔습니다. 1시간짜리 제가 개인 스페셜 프로그램도 제안을 받았는데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허락했어요. 그게 뭐냐? 세월호
참사 때 JTBC가 보도해 주는 걸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세월호 얘기만 하면 그렇고요. 하여튼 너무 고마웠어요, JTBC가. 그리고 이번에 10월 24일인가요, 5일인가요? 태블릿 PC 보도를 해준 것은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고 너무나 큰 일을 해줬기 때문에 JTBC가 종편이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풀고 JTBC에는 출연해야겠다 하고 그 다음 날인가요? 바로 제가 그 입장을 JTBC는 요청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트위터로 제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JTBC는 제가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동안 출연 요청이 없었는데 오늘 울다가 웃다가 이게 좀 이상한데 오늘 썰전 200회 특집 특별 게스트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JTBC 썰전은 특별 게스트로 200회 특별 게스트로 제가 출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얘기할 때 세월호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세월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이고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마지막 댓글로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백승주 의원 좀 혼내주세요라고 네?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 좀 혼내주세요. 누구요? 백승주 의원님. 나 그런 건 잘 몰라요. 네. 누구예요 그 사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사보임된 네. 그 이만희 의원 대신으로 들어온 이만희 의원이 사보임했어요? 네, 그래서 이완영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네. 이완영을 사보임하고 나를 투입하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까 트위터 댓글에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백승주는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존재감 없는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너무 많더라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추적해가지고 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또 없어요? 댓글 오늘 청문회 보고 암 걸릴 것 같아요. 의원님 한번 웃겨주세요라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 났는데 울다가 어떻게 웃기냐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김제동 깐 인간. 김제동 깐 인간. 그러니까 알겠네. 그때였죠? 국정감사 때 김제동을 깐 사람 그분이 아마 국방부 차관 출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은 뭐 존재감 제로라서 제가 까기에도 너무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까지 내가 일일이 이 클래스가 다른 정청래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클래스가 있고 아까 TV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 특급 배우들이 아무 영화는 안 나갑니다. 영화 자기 마음에 들어야 시달리고 마음에 들어야 나가죠. 저도 이 시대 참 정치인으로서 아무데나 나갈 수가 없잖아요. 클래스가 다른 정치인. 여러분들은 정청래 민주종편 정치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정청래 정치쇼. 나 괜히 눈물 나가지고 쪽팔려 죽겠네. 자. 그 다음 순서는요, PD가 실제로 들어와서 쪽지를 저한테 던져주고 가요. 그럼 거기에 키워드가 있답니다. 저는 아직 몰라요. 정청래 정치쇼는 모든 것을 리얼타임 생방송, 실시간으로 하고요.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자, 그래서, PD가요, 저한테 쪽지를 던져주고 갈 겁니다. 제 얼굴에는 던지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던져놓고 가세요. 여기다. 다 던지세요, 다. 네. 야, 진짜 던져주네. 아유. 자,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던져주고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던져주고 갔는데, 여기에 뭔가 써있대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화여대, 이렇게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때는, 80년대 학생운동할 때는
저는 민족건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학교는 의혈중앙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는 해방이화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깃발 같은 거 보니까 해방이화 이렇게 써져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눈물도 흘리고 촛불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화여대 학생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정말 큰 일을 했다. 부끄러운 일을 한 것도 이화 출신이지만 그거를 사회에 고발하고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데 해방이화 출신들이 정말 너무 훌륭하게 싸워줬다. 그래서 이화여대 출신들은 극단적인 두 가지 좋은 사람들과 아주 나쁜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화여대의 정유라의 부정입학 이것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가장 분노를 한 사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죠. 우리 애한테 말 한마디 못 사줘서 내가 부모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괴롭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누구는 말 한마디 그것도 삼성 이런 데서 막 받아가지고 사서 말 타고 대학을 가서 출석도 안 해도 학점이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은 학부모들,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을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되었는데 부정 입시 부정에 학점 비리에 동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소주병은 질비한데 소주 빈병은 질비한데 소주 마신 사람이 없어요. 야, 그래서 최경희 증인 등 이대 세 사람 김경숙, 남궁곤 이 세 사람이 와서 정말 형편없는 태도를 보여줘서 이화인들이 그 세 분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걸 펴보니까요. 이건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살짝 안 본 것처럼 하고 여러분 안 보셨죠? 네. 네. 비행기 난동. 저도 이제 기사를 살짝 봤는데요.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력 행사를 한 사람이 체포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비행기 난동은 이 간단한 걸 가지고 나한테 뭘 얘기하라고 이걸 지금 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순발력 테스트를 한다고 지금 까레 이걸 보낸 겁니까 지금? 순발력으로 지금 버리겠어요. 순간 버리는 순발력 있게. 네, 위증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증을 했을 경우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증언을 한 사람들은 특검에서도 지금 처벌을 하겠다라고 박영수 특검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증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고발 조치해서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증은 실제로 이 선서를 하면서 보탬과 숨김이 없이 진실만을 말한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위증은 이번 국조특위가 끝나기 전에 국조특위 위원들끼리 위증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리스트업을 해서 위증죄로 고발 조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담배꽉 디자인 이렇게 했는데요. 담배꽉 디자인이라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담배꽉 디자인이 새로 나옵니까? 폐암 사진 이런 거요. 저도 이게 담배를 이렇게 피는 사람인데 폐암 사진을 담배각에 나오면 앞으로는 담배각을 안 보고 담배를 펴야 되겠네. 아니면 담배각을 이게 담배각이다 그러면 뭘로 다시 한번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담배각 포장지가 또 유행하지 않을까요? 담배각 같은 똑같은 디자인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 꼭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상품이 될 것 같아요. 담배각 디자인을 가릴 수 있는 담배각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담배는 안 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완영 이렇게 됐는데요. 이분이 사드 배치가 예정되어 있던 성주 출신이고 이분은 노동부에서 근무했던 노동부 고위 공무원 출신입니다. 저하고도 친하고 또 저에게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를 한 사람을 제가 사법 조치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완영 의원 지역구 사람이었다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말로는 알았다고 하면서 용서를 안 했습니다. 저는 허위주의 주장은 충분히 하고 때로는 뭐 그냥 욕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인으로서는 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 사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법 조치한다라고 트위터에 쓰기도 하지만 공개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법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다만 뉘우치고 반성하는 분은 용서해 줍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는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고 사법 조치를 쪽쪽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베 여러분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지지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98년 이래 최초로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뭐 일단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더 분발해서 정권 교체를 할 때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잘해주시고 저도 미력 하나만 밖에서 열심히 지지율이 유지되고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니까 살짝 순위가 바뀌었더군요. 반기문 이분이 기름장어 이분이 1위로 올라서고 문재인 대표가 살짝 내려앉고 이재명 시장이 좀 많이 떨어져서 3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철수를 그래도 따돌리고 3위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반기문을 꽉꽉 눌러주고 이재명 시장도 안철수를 꽉꽉 눌러주고 그래서 팀 플레이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등을 두들겨주면서 격려하면서 대선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지자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과열돼 있어요. 그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지자들도 열심히 아름답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 누구를 지지하느냐 자꾸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자꾸 그런 거 물어보면 저도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정청래를 지지합니다. 네. 그다음 근데 신당 창당 저는 신당 창당 이렇게 썼는데 저는 신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쉰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박계 김무성, 유승민 등이 지금 뭐 탈당을 한다고 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박근혜 부역 세력의 핵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당을 만든다고 친박을 욕한다고 갑자기 본인들이 박근혜 부역자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드는 것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조폭의 의리도 없이 혼자만 살겠다는 그런 저는 얄팍한 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이 분열한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저는 뭐 잘 분당해서 열심히 앞으로 친박 비박 계속 잘 싸워주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칠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 한 대 칠래? 이거 얘기인가? 아니면 뭐 그 뭐야 쭉 이렇게 남아메리카 그 있는 길쭉한 나라 그걸 얘기하는데
이 길쭉한 나라에서 걸쭉한 국가망신을 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외교관인데,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장을 하고 13살 어린 여학생으로 분장을 한 사람을 성추행하는 것을 생생하게 화면에 찍어서 국가망신을 톡톡히 시킨 안 좋은 외교관이 있었답니다. 이 외교관 당장 이거 뭐 엄벌에 처해지겠네요. 칠레에서도. 네, 하여튼 부끄럽습니다. 갤럭시 발화. 갤럭시 이 폰이 발화가 되어서 리콜했다는 이 얘기죠. 나중에 취소하고 삼성에서 무리하게 아이폰과 애플사와 경쟁하다가 벌어진 참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똑바로 좀 하세요. 좀. 네. 네. 네, 더 끝날 시간 됐어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프로포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 의료 성형 용어를 대중화시킨 그런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저도 이거 이전까지 몰랐어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했을 텐데 하여튼 의료 전문 용어를 대중화시켰고 양초 산업을 양성화시켰죠. 이번에 그리고 95%의 국민들을 대동단결시킨 박근혜 역대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의 민주주의 체험학습 현장을 광화문에 활짝 열어제낀 일찍이 이룩하지 못한 역대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그런 업적들을 박근혜가 이뤘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날카롭지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답변이 날카로웠으면 됐어요. 네. 비방 금지, 내부 총질 좀 멈춰주세요. 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권순욱 기자님 기자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민주종편,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하루 종일 평파 방송 줄임말 민주종편. 오늘 개국 첫날 첫 시간, 첫 스태프는 첫 스타프가 아니라 첫 테이프를 말이 꼬이고 있어요. 네, 첫 테이프는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가 테이프를 싹둑 끊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민주종편을 아껴주시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공개방송 다음 주 목요일 날 공개방송 이 공간이 좁아서 6명 할 수 있어요. 6명을 그냥 일일이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되고 대신 2시간 동안 숨을 안 참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오실 분은 오세요. 네,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